그러니까 9.13 대책이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가 하락한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어요. 오히려 폭등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하는데 가능하면 참으셔. 몇백 가지고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수두룩해집니다. 지금 막 신고가 터지는 지역 아파트들을 점검을 하고 왔는데 호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이제 바로 미분양이 나타날 수 있는 지금 상황. 시장에 상승을 일으킬 만한 사실 정책적인 게 많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급변하게 좀 변한 시장 상황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예고편에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 브릿지 역사상 가장 최단 기간에 다시 모신 것 같아요. 거의 아, 그런가요? 3개월 만에 모신 게 처음인데. 아. 네. 아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1주택자도 팔아라라고 좀 강력하게는 경고를 하셔가지고 아유, 그거 하고 요거 엄청 먹었습니다. 그 네. 이후로 또 시장 상황이 변하고 하니까 네.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아, 예. 오늘 좀 요목조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내년부터 이제 정책이 들어설 거라고 네, 앞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전망이 아직도 갖고 계신지. 시장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 가장 큰 변화라면 대출 규제 강화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네네. 대출 규제는 영향이 크죠. 네. 시장을 분석할 때 네. 과거에 이랬었더라면 이런 의문을 하나씩 던져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상승이 막 가파르게 진행될 때 대출 규제가 나왔다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왔을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영향이 꽤 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저번에 나와서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도 현금만 가지고 다 사기에는 부담이 많단 말이죠. 이 대출을 막아버리면 이게 이제 자금 여력이 아예 떨어지는 거죠. 매수세가 더 현저하게 확 줄어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금리는 일단 받고 나서 이게 어떤 게 이익일까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대출이 한도가 줄어드는 거는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출 규제 효과는 굉장히 크다. 그런데 지금 와서 효과가 큰 거는 이미 서서히 정체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래량이 줄고 있는 게 이제 현저하게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출 규제까지 딱 터지니까 이게 확 움츠러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들도 이거 뭐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매물을 조금씩 더 이제 안 팔리니까 매물을 내놓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매수 심리가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한데 여기 대출 규제가 그렇죠. 더 강하게 옥죄면서 최근에 지표상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다 뭐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통계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집값 통계를 보면은 강북이나 이제 외곽부터 좀 상승률이 굉장히 둔화돼서 이제 보합 일부 지역 이제 보합 네, 단계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또 반면에 이제 강남이나 뭐 재건축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곳들은 또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좀 양극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사실 원래 이제 임대차 3법이 없었더라면 네. 원래는 굉장히 더 큰 양극화가 벌어졌을 거예요. 상승장이 쭉 이어지게 되면 사실 이제 돈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씩 떨어져 나가죠. 인기 있는 지역 위주로 아니면 인기 있는 아파트 위주로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상승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임대차 3법 때 사실은 또 한 번의 전세난이 또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인기 없는 아파트들도 전세난에 밀려서 또 한 번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상승장 거의 이제 끝 무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에 약간의 인기 있는 제가 사실은 3개월 전에 와서도 사실 올해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잖아요. 인기 있는 것들은 그래도 매수 여력이 현금을 좀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매수를 하는 거죠. 거래량은 줄지만 간간히 신고가가 이루어질 거다.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보면 신고가가 원래 이제 상승세가 유지되려면
신고가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매물들 있잖아요. 이 매물이 호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호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제가 이제 뭐 지금 막 신고가 터지는 지역 아파트들을 점검을 하고 왔는데 호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원래 신고가 체결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호가들이 그대로 유지돼 있고 그냥 신고가만 하나 딱 터지고 거래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매도자들도 보면 이제 기대 심리가 조금 많이 낮아진 게 아닌가. 이게 또 뭐 대출 규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호가들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신고가 이론하고 호가 올라가서 조금 기간 텀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신고가 나고 이래야 이제 상승이 조금씩 이루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호가들이 오히려 더 밑에 있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아리팍이나 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45억 거래가 일어났는데 매물을 보면 39억에서 한 40억대 매물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를 찾아봤는데. 예. 아리팍은 근데 최근에 47억에 또 거래됐다는 소문이 있긴 아, 하더라고요. 예, 예. 아직 확인된 네.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연결돼서 거래가 나타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도 이 이상의 가격으로 받아줄 매수자가 없을 거다라는 그렇죠. 심리. 네네. 그리고 최근에 또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높여서 팔기도 어려울 것 같다. 최근에 좀 하락했다고 나타난 지역들이 눈에 띄는데 네. 뭐 광명이나 뭐 동두천 뭐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어요. 지역이나 뭐 어떤 인기도 측면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다른 지역이죠. 그러니까 동두천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 외곽에 네.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는 지역이 풍선 효과 때문에 오른 측면이 많거든요. 투자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가서 이제 매수를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분들이 매수를 하고 나면 풍선 효과의 메리트가 없어지거든요. 공시가 미만 이런 거 사면서 올라가잖아요. 1억 공시가 미만 아파트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매수자가 매수할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려면 연달아서 매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달라붙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때 대출 규제나 아니면 또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 분위기가 이어지니까 이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인위적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면 먼저 산 사람들이 일단 벌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빨리 빠지기 위해서 매물을 내놔요. 근데 여기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게 되면 매물이 이제 쌓이게 되죠. 그러면 뒤늦게 온 사람들도 덜컥 겁이 나니까 매물을 계속 내놓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투자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 인위적으로 오른 지역 같은 경우 뒤를 안 받쳐주면 더 많이 하락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지금 동두천 약간 분위기. 외곽 지역. 그래서 외곽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매물이 갑자기 막 좀 늘어나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 광명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서울권으로 네, 봐도 준서울권으로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경기도 핵심 지역 이런 데들인데 이거는 뭐 그냥 정체기에서 나타나는 어쩌면 보면 일반적인 어떤 거는 신고가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하락이 벌어지기도 하는 그럼 이제 호가가 변했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광명역 인근에 있는 그 신축 네. 아파트나 이런 것들 보면 호가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또 하락세로 연결이 막 될 거냐 사실 또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경기도 서울권역 보면 호가는 여전히 좀 높은 상황. 그리고 간간히 뭐 하락 매물 한두 개씩 급매물 거래되거나 신고가 하나씩 거래되는데 이게 둘 다 추세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이제 정부에서는 네. 이제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서 이제 하락 우려를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분도 있고 시장에 있는 이렇게 전문가분들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이걸 네. 뭐 지금 당장 보합에 들어섰다고 이제 정책이 들어가는 건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뭐 하락의 지표들을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데 이제 진짜로 하락에 더 접어든다고 보시는 아니 저는 상황이- 바로 하락은 아니다. 지금 사실 이 지표가 굉장히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안 보려고 하는 게 사실 일시적인 현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의 추세는 굉장히 오래 유지되는데 그 중간에 약간 출렁이는 정도죠. 이것을 바꾸는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미분양인 미분양이죠.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정책에서 트리거는 미분양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네. 시군구별 통계를 보면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뭐 미분양은 계속 줄고 전국으로 봐도 그렇고 네, 네. 데이터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이 거의 안 나는 분위기죠. 그렇죠. 예, 분양의 자체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정체기가 한 1, 2년 정도 나타난다. 이어질 거고,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타나려면 사실 정부가 이때 정책을 좀 제대로 쓰면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제일 커요. 서울 같은 경우는. 네네. 분양가 상한제만 스리슬쩍 애매하게 쫙 해서 분양가만 좀 올려주면 지금 이제 바로 미분양이 나타날 수 있는 지금 상황. 서울도 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살 거죠. 그렇죠. 이런. 비싸면 이제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보는 데 있어서 착각하는 부분이 상승장 중반에 분양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 팔리면서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아파트도 견인한다. 이때는 무조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투기 심리에 의해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팔리는 거예요. 상승장 중반에서는. 상승장 꼭대기에 가면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 건 결국엔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이때 뭔가 바꾸겠다라고 전환시키면서 오히려 열기만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울은 좀 미분양이 나타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대구는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다가 네. 최근에 조금 줄어드는 지표가 나타나죠. 외지 투자자들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외지 투자자들이 늘어가지고 한꺼번에 이 미분양을 싹 쓸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분양 예정인 것들이 지금 대구는 꽤 많거든요. 이것들도 미분양이 안 나게 그냥 싹 해버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일단 외지 투자자들이 와서 지금 투자를 막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지표가 약간씩 네. 뭐 지금 미분양 줄어드는 게 2,000 몇 개에서 네. 지금 1,900 몇 개. 2,300에서 뭐 2,000 예. 이 정도? 네. 지금 거의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많이 줄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신규로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미분양이 나고 있어요. 분양 물량이 더 많다 이거 같아요. 그렇죠. 투자로 예. 해소되는 것보다. 근데 문제는 또 일반 시장이, 그러니까 미분양이 생기면 왜 중요하냐면 분양 시장만 죽는 게 아니고 일반 시장이 싹 죽어버려요. 그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하락 분위기를 지금 완전히 느끼고 있죠. 아, 이제 분양하는 것마저도 약간 비싸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외지 투자자들이 와서 미분양을 막 쓸어가면 이게 사실 해소가 되고 여기서 점점 다시 프리미엄이 붙는 구조로 가야 다시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봤자 계속 미분양들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외지 투자자들도 포기하게 되고 또 문제는 뭐죠? 먼저 샀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도 털어버려요. 나중에 안 올라갈 것 같으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손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약간 줄어드는 거 이런 거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대구 같은 경우나 이제 중요한 변수가 내년에 분양 물량이거든요. 지금 대략 보면 대구가 분양 예정되어 있는 게 꽤 작지 있어요. 않아요. 네.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미분양이 누적될 확률이 훨씬 많다. 그래서 미분양 데이터로 봐도 좀 정책이 상황은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셨고 거래량이 워낙 적은 상황에서 네. 하락 몇 건으로 이거를 이제 뭐 약간 친책이라나 정책으로 이렇게 뭐 해석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의견 매수 심리는 여전한데 네. 인위적인 상황으로 거래를 막아놨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그 중간에 뭐 몇 건의 이런 하락으로 이렇게 정책이나 하락기를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 제가 얘기했을 때 대출 규제가 있었나요? 그때는 없었죠. 없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이미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머니투데이 인터뷰하기 전에 네. 한참 전에부터 인터뷰한 것들이 있는데 일관성 있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고 있는 시그널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는 매수자들이 계속 쫓아가서 매수세는 있는 건 맞아요. 매수세는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샀을 때 그 다음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점점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들이 매수 열기는 있지만 달려 들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지 이게 일시적인 대출 규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줄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가격대가 좀 많이 오른 거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대선도 있고 하니까 네, 네. 이제 뭐 눈치 보기로 이제 거래량이 지금 일시적으로 뭐 주춤한 거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기는 하던데. 네네. 정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에서 이제 나오는 견해예요. 이 선거가 되면 뭐 상승한다. 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얘기를 많이 많잖아요. 하잖아요. 네. 선거는 무조건 상승이다. 이 등식을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왜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뭔가 막 혜택을 주고 이래야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호응하니까 네, 표를 네. 준다. 이런 논리거든요. 부동산에 관한 혜택을 줄 거다. 이거죠. 그거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어떤 점들? 시장이 안정적일 때 얘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좋고 집을 가진 사람이나 뭐 다 여러 측면에서 안정적일 때는 약간의 상승이 굉장히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때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 상황이 과열이잖아요. 네. 자, 지금 후보들이 혜택을 막 주고 있는 정책을 지금 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네. 같은 경우는 지금 250만 호 공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상승 요인인가? 근데 공급은 양쪽 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거의 네. 이제 뭐 그러니까 이 부분 둘 다 네. 하락 요인이고 네. 사실 지금 상승 요인으로 좀 따져보자면 지금 태경적인 부분이 양도세 있을 것 중과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면 폐지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전면 폐지가 아니에요. 한시적이라는 얘기가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 폐지는 집 가진 사람들한테 좀 표심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걸 싹 풀어줬을 때 시장이 더 과열되면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내지를 수 없어요. 책임이라는 걸 수반한 상황에서의 내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을 보면 보유세 폐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다 단서들이 깔려 있어요. 단서. 전면 폐지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보면은 시장에 상승을 일으킬 만한 사실 재료가 정책적인 게 많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또 뭐 해석하기에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없다고 해도 이전 네. 정권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 네네. 국지적으로는 뭐 개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뭐 표심을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정책으로 내놨을 때 정책이 뭔가 수행이 됐을 때 내가 이거를 이익을 볼 것이냐 손해를 볼 것이냐 이런 걸 면밀히 따져봐서 접근을 하지 그냥 어떤 기대 심리로 막 접근하기에는 상승장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항상 시장 상황이 더 먼저예요.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옛날에 상승장에서 호재 조금만 있어도 막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졌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 호재 있던 데들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